최근 몇 년 새 이런 일은 없었다. 이것이 국회인가 난장판인가 정말 부끄러운 현장을 국민들 앞에 고스란히 내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생걸의 시작은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를 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동 사과할까요? 차렷 사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의 촉발점이 바로 바른미래당의 이 사법개혁특위, 사개특위 위원회였던 사보임 문제가 촉발점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국회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이 이미 벌어져 있고 또 위원들의 의사가 사임하겠다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원내대표의 독단으로 강행되었기 때문에 과연 민주정당에서 이런 일이 정당하냐 이런 논란들이 벌어져 있고 이미 그 일을 추진했던 너무나도 좀 몰아붙였던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미 해당 의원과 전 의원들에게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문제들을 촉발하게 만든 제3당의 역할을 잘 못한 바른미래당의 어떤 문제점들을 먼저 사과하고 고성과 욕설과 또 물리적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참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별로 보기 안 좋았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좀 더 합의하지 않고 그냥 패스트 트랙에 태웠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었고 일단은 뭐 원인 제공은 바른미래당에서 하셨죠. 네. 제가 네. 입이 10개라도 할 네. 말이었고 절차의 정당성, 합법성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패스트트랙이 결론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그 안에서 또 330일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 길면 길 수도 있는 시간 내에서 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너무 지금 이렇게 막 격화되어 있는 걸 좀 가라앉히고 상정해서 논의하면 되잖아요. 아예 막 장외투쟁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추우시고 의원님들 막.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은 여당 편이거든요. 협상을 하자 했는데 협상을 잘 안 받아주는 경향성이 있어요. 저는 조금 그런데 우리 의석수도 많은데. 한국당이 맨날 자유한국당이 하는 말이 뭐 2중대, 3중대 막 이러잖아요. 다른 당들을. 근데 이제 이 정치라는 게 우리가 지금 다당제 정치를 하고 있으니 다당제 정치를 하면 연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 한국당은 맨날 뭐 2, 3중대라고 막 폄하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2, 3중대를 그렇게 표현하자 2, 3중대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 미래당은 때로는 자유한국당과 연합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한 적이 있어서 또 때로는 민주당 우리한테 자유한국당과 이거 연대한다고 막 욕해. 그런 거니까 그게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자유한국당도 설득을 해야죠. 이렇게 바른미래당을 설득을 하고 또 뭐 평화민주당 설득하고 뭐 이런 정의당이 설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에게도 뭐 가진 자니까 포용하셔라 이렇게 요구하지만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이 선거법 관련해서 저는 100% 동의해요. 저는 원칙적인 사람이라서 다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인데 100석 이상을 가진 제1야당을 빼놓고 선거법을 협상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적절하지 못하다. 자유한국당도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쨌든 들어와서 같이 협상을 했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비례대표 다 없애라. 뭐 이렇게 가자. 좀 뭐라는 어차피 안 될 거 던져나 보자. 이렇게 던지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못 받는 거죠. 뭐 이거는 파토내자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너무 빼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조금 다들 흥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당이 전격 합의를 하면서 이걸 뭐 오늘 합의했으니까 내일 모레 패스트트랙에 그러니까 다 위원회 열어가지고 결정하겠다 했는데 반대할 것 같은 의원을 막 사보임 시키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뭐 자유한국당도 좀 흥분을 했고 이건 진짜 뭐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다, 헌법을 유린하는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그 데모를 보면 원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보다 데모하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맞으면 내 동료가 다쳤다는 거에 대해 광분해가지고 이렇게 더 막 과격하게 하는 경우를 저도 봤거든요. 조금 더 서로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성상실이라고. 우리가 권은 의원이 사보임 딱 당하면서 딱 나와서 한마디 했잖아요. 이성상실이다.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거기서 이 상황을 딱 저는 극단적인 한마디로 정말 잘 표현했다 생각해요. 이성상실 모두 다. 바른미래당은 네. 이제 사실은 네.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간 선거제도 개혁으로는 유리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데 왜 저는 거기 이렇게 당론이 막 아니 깨지는지. 저는 당론이 아니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합니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단식도 했고 그때 모든 의원들이 다 가서 단식 지지하고 같이 단식했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데 이것을 찬성해서 실현하는 과정에 이런 논란이 부딪힌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절차와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풀어야지 여기서 위법을 자행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해서 입법기관이라고 과연 국민들 앞에 면이 서겠느냐. 그래서 무리수를 두지 말라.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김관영 대표가 이만한 무리를 하면 또 이 무리를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만한 무리를 하고 그럼 이걸 또 뚫고 가야 되는 또 민주당도 이렇게 무리해야 되고 무리가 무리를 낳고 더 큰 무리를 낳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애시당초 무리수다.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된다 하면 시작하지 말았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오신환 위원이든 권은희 위원이든을 설득해서 아니면 그것이 터지기 전에 미리 일찍 그분들하고 시간을 양해를 좀 들여서 네, 익스큐즈를 구하든지 네. 이렇게 해서야지 팩스로 접수하고 병상에 누워 결제하고 이거 누가 봐도 그러니까 무리가 있다는 오히려 거죠. 이게 이제 막 그 이제 시끄러워지고 있었잖아요. 다들 뭐 전운이 감돌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25일로 못 받은 거를 지키려고 무리하게 회의를 열려고 할 게 아니라 사보임계 제출한 거에 대해서 일단 국회의장 한번 걸렀었으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회의를 바로 열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그 말씀처럼 두 분의 의원들을 좀 더 설득을 하고 아니, 협상 날짜가 언제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25일까지 한다. 회의를 열어서 네. 안건으로 채택하겠다라고 야사당이 그 합의문 합의하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한을 놔두고 너무 무리를 한 개인적인 것 같아요. 김관영 대표의 개인적인 모든 잘못인가요? 지금 이렇게 강행했던 것이. 제가 봤을 땐 김관영 대표의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근데 보죠. 너무 그분이 민주당 돌아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민주당 편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까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그분 속마음에 들어가 본 적은 없고 단지 이제 저희는 제3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대 양당이 담합하고 싸우고 할 때 우리가 그래도 일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선거가 지금 한 353, 네. 40일 남았고 네네. 4월 15일이니까 네. 그럼 패스트트랙이 최대 연장이 330일. 330일 되니 아마 그 날짜가 무난하게 다음 총선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이제 그런 의미는 있지 않았을까. 이제 선거 전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그때 선거법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빨리 하자고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됐었다는 명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군가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결론이 나야지. 근데 이게 뭐 빨리 하면 한 60일 만에도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쨌든 자유한국당도 그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그때 단식할 때 뭐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더라고요. 그렇지. 했는데 어쨌든 뭐 뒤늦게 그 안을 내놨잖아요. 그거 안 하자 파토 내자는 얘기지. 10% 줄이고 이제 비례를 없애자라고 이제 내놨는데 뭐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연동형 비례제를 논할 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협상의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자 거기서 좀 밀고 땡기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예 그냥 합의문을 그 누구 표현에 의하면 이정미 대표인가 그 대변인이 그러더라고 그냥 막 찢었다 이러더라고 자유한국당 이름이 있는 그 합의문을 찢었다. 자유한국당은 그 이대로 가면 그냥 이 상태로 다시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이제 네. 근데 저는 않고. 솔직히 민주당도 선거제 개혁을 했을 때 이제 우리도 거대 정당 중에 하나로 손해를 보지만 한 10석 정도 손해를 보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뭐 원내대표가 이렇게 합의는 다 했지만 민주당 내부의 124명의 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을지 나 좀 그게 궁금하고 현역 배지들한테는 자기 지역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지역구가 27개 지금 300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47개에서 지금 75개로 늘리는 거니까 27석인가가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자유한국당 의석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석도 있거든요.
과연 이게 이제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갈 때 민주당에서도 다 지금처럼 지금 굉장히 다 동의하는 것 같이 국민들이 해석할 거예요. 근데 과연 동의가 다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저는 동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 당론이란 얘기도 나오는 거고 동의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다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동의는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런 국회의원의 개개인의 이기심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라고 한다. 뭐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있을지라도 그거는 뭐 가야 되는 길이니 갈 거라고 믿습니다. 뚜껑 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그 사고 바른 미래당이 치고 자유한국당은 그냥 나쁜 사람 되고 우리 민주당은 그날 터진 수많은 사건들을 이걸로 덮고 나 왜 25일 날 하필이면 이거 의결한다고 했는지 그래도 집권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지키고 대통령이 됐으니 잘하겠지 이러고 처음에 지지를 하고 박수를 보내다가 한 개 실망, 두 개 실망, 세 개 실망. 지금은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고 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지율이 80%까지 갔던 지지율이 오늘 뭐 갤럽이들 리얼미터 보면 다 40%대 초중반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거기 제 표도 한 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자꾸 마음이 멀어지는 거야. 국민들 마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포용국가 이런 말씀 하셨는데 물론 약자들의 포용이긴 하지만 여기는 되게 강자긴 하죠. 그렇지만 여당에 비해서는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고 가면 더 큰 박수를 여당에 보낼 거고 야당도 제발 땡깡 그만 쓰고 같이 협상해서 좀 가자. 그래야 상당히 등신짓을 안 한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 현장에 뭐 있지를 않아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흥분할 만한 거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이미자 의원 건도 참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뭐 성추행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선생님 오셨을 때 얘기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전화해볼까요? 이렇게 내가 불쾌감을 느끼면 무조건 그건 다 소적심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전화해볼까요? 근데 그게 그 상황이 사실은 국회의장님도 물론 뭐 그날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테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이랬어요. 나도 그거 들었거든요. 의장님 등치 있으시잖아요. 그다음 임 의원님이 좀 자그마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했대. 못 가게. 그러니까 의장님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치 있으신 양반이 어떻게 임 의원님이 딱 이러시니 그래갖고 일을 엄청 곤란해하시다 목 잡고 곤란해하시고 이제 뭐 그렇게 뭐 서로 물리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뭐 신체 일부가 또 접촉이 될 수도 있고 그 뭐 배에 손이 닿으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 의장님도 탁 떨어지셔야지. 탁 떨어지셔야 되는데 아니 그 떨어지시던지 그때는 손을 딱 들어야 돼. 근데 본인도 화가 나시니까 이러면 되냐고 이걸 지금 두 번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미스하신 것 같아요. 자한당의 그 이채익 의원님이었나 모르겠는데 뭐 이 자그마하고 뭐 이렇게 그건 또 말씀 잘못하셨더라고요. 나 충격받았어요 약간. 저는 뭐 센 걸 시작하고 오늘 제일 힘 빠지네요. 저도 힘 빠져요. 네. 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그냥 끝내고 술 마시러 갈까요? 그래도 공수처 찬성한다고 다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선거법과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자체가 저는 그 상황도 이해해요. 정부 여당은 이게 강렬히 이제 하고 싶은 거지. 개혁 입법이니까. 근데 선거법을 가만 보니까 제1당 100석 이상 가진 제1당은 반대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 근데 목을 매는 사람이 이 3당이에요. 세 개의 정당. 예. 바른미래당, 그리고 평화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네, 민주평화당. 이 세 개의 정당인데 이 세 개의 정당 수를 쫙 합해가지고 해보니까 요거 요렇게 하면은 공수처를 얹어서 같이 가면 되겠다. 우리는 조금 연동형 비례대표하자면 여당은 불리할 수 있으나 이 사람들이 또 때로는 우리 편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 범여권이라는 측면에서 가볼 수 있다 하고 조금 일보 양보하면서 공수처를 빡 태운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마 이 자유한국당은 더 빡 돌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왜 반대하시지? 근데 이해가 안 돼. 저는 공수처 여기다 물어보세요. 검찰이 이제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권 분립 국가잖아요. 이거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질문이고 왜냐하면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검찰이 권력형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또 이런 눈치를 보거나 사주를 받아서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은 비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검찰 권력이 반듯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더 뭐 이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뭐 이런 걸 좀 보장해서 충분히 검찰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걸 좀 제대로 보호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저는 일차적인 거 아닌가.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검찰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옥상옥을 만든다. 이게 저는 좀 맞나라는 생각이 삼권분립에는 들거든요. 위배되지 않고요. 네. 이제 삼권분립이라는 거는 이제 재판권이지 기소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가 이제 법무부 밑에 있는 검찰청이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삼권분립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검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조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물론 좋은 제도를 보완해서 검찰 제도를 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별개 뭐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소도 뭐 그러니까 그래서 기소까지는 할 수 있게 하는 게 옥상옥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공수처에는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법조인으로 15년 이상. 법조인,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럼 법조인은 되죠. 다 검찰 겪었던 분들, 판사 겪었던 분들, 변호사 하셨던 분들. 그 지금의 검찰 권력들과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인가요?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에 계신 분들이 자질이 되고 능력이 되는 어떤 그 대한민국 사회 검증 시스템을 거친 분들이 그분들의 네트워크란 것은 그렇게 네트워크요. 네. 강하지 않고 이제 제일 문제되는 뭐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가까이 있었던 몇 명이 문제되는 거지. 그 법조인 지금 뭐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네트워크가 그리고 정치 있지는 권력하고도 저는 그런 의문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이제 외국에도 있어요. 있느냐 그래서 그걸 지금 찾아보려고. 네, 근데 이제 우리 미국, 자유한국당에서는 아프리카에도 없는 제도다. 미국, 영국 이런 나라에도 있습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정부윤리청, 예. 그다음에 검찰국 따로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별심사청 있고 호주, 홍콩, 싱가포르에도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호조사국 등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정권을 비호하는 또 다른 어떤 그게 되지 않은 정권의 칼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주장하는 건 그거죠. 현 정권에서 이걸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현 정권에서 야당을 사정할 때 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뭐 요번에 이거 보면은 이제 기소권 부분에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줘가지고 무소불위의 불의의 이제 조직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또 견제 기능은 있어야 된다. 기소권까지 다 주는 거는 또 안 된다. 이래서 합의돼 갖고 나온 것이 판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조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주고 또 이제 이게 사실은 고위공직자 같으면은 메머드급 뭐 게이트급 사건 이런 것들은 사실 대통령 그 뭐 친인척 그다음에 뭐 측근 그리고 국회의원 뭐 이런 게 포함돼야 되는데 또 이런 부분도 빠졌어요. 그래서 기소권이 빠져. 기소권이 빠졌죠. 네, 그래서 또 수사권은 다 어떤 언론에서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수처를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겠죠. 그쪽은. 근데 절반짜리 또 기소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더기가 된 기소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만들 때 만들어도 제도는 계속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하기 싫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요? 자유한국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기소권 여부에 저는 대해서도 앞으로가 이렇게 논의가 한번 된 거고. 만들면 이걸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저는 걱정이 기본적으로 어떤 신뢰 문제가 또 그렇죠. 내재돼 그게 있는 것 문제된 같아요. 거지. 워낙 이 정부에서 뭐 적폐청산 하면서 소위 말해 이제 기존 자유한국당 세력들에 대해 뭐 사실 적폐라고 규정하고 뭐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다. 누구에게 화살의 촉이 날아가겠냐? 그때는 네.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참여정부 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그게 그렇더라고요. 뭐 예. 공수에 대한 열망은 있었고. 그래서 그간에 뭐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또 사라지고 발의됐다가 사라지고 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뭐 이때까지 또 안 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 때 잘못 운영되거나
또 한 사람이 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와서 또 잘못 악용하면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래서 견제 기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저는 거죠. 심히 우려가 된다. 네. 뭐 검찰이 말씀처럼 제 식구 감싸기 한다. 이거 상당히 그 내부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들 내부에서 부패했을 때 이거 어떻게 제어할 거냐는 거예요. 그들 내에서는 그 권력이 있지 자기 않습니까? 감싸기 안 하겠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제도가 잘못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과거 정권에서 뭐 적폐를 떠나서 과거 정권의 잘못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잘 못 될 거라는 아니면 그들마저 부패할 거라고 자꾸 예단을 우려를 하는 거죠. 가는데 우려를 해서 그거에 네. 대해서 그 제도가 뭐 부패 가능성을 가지고 아니면 잘못될 가능성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실 이게 결론이죠. 제1야당의 그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떤 신뢰 여부의 문제가 저는 많이 깔려 있다. 이 공수처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80%나 찬성할까요?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이 찬성을 하면 뭐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라 만들되 어떻게 만들고 잘 만들고 이것이 악용되지 않게 할 것인가 그런 기능 제도 장치가 다 마련되면 자유한국당에서도 굳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조금 반대하실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논의를 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조국 수석이 이거 하려고 청와대에 들어갔고 내년에 뭐 출마도 해야 되고 하니까 빨리 결론 짓고 나오려고 좀 이것도 역시나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가는 거고 다 이렇게 가는 건데 왜 참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사회가 찬성하는 건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요. 칼날이 국회에 가고 네.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자주 접하지 못한 고위공직자, 뭐 검찰, 고위 경찰 그런 사람들한테 가니까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칼날을 우리는 여야로 보고 너는 야당을 뭐 탄압하는 데 쓸 거야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거는 말씀하시면 그게 별로 동의하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뭐 지금도 정부 여당에 많은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못해요. 그러게 검찰이 그런 거 생각하면 만들어야 되나? 있어야죠. 아 그럼 그 뭐 김의겸 대변인 이런 사람들 뭐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뭐 자기는 말이야 전세 얻기 뭐 어쩌고 알고 보니까 은행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인하고 와이프가 했다더니 10억을 대출 받아갔더만 그 원래는 6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법적으로 하면 아직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았으니.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이나 야당이 본인들의 문제에 정부 여당이 공정하게 대응한다 이런 판단이 좀 들면은 이렇게 불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기들 법이 2년간 위반됐다는 벌어진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데 2년간 벌어진 어떤 정부 여당의 인사들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 식구 감사기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덕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나 그 공수처나 법 위반 사실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공수처든 검찰이든 재판이 또 판단을 하는 거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의 결과가 나왔을 때 뭐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공수처나 검찰의 문제에 있어서 뭐 김의겸 대변이 나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얼마든지 처벌받을 일이 처벌의 있으면 대상이 처벌이 할 돼야죠. 수 있는 문제 그거를 아닌가. 우리 의원이다, 우리 관료다라고 해서 그게 처벌이 안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솔직히 검찰의 권위가 정부에서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검찰 권위 너무 떨어졌어요. 지금 아마 공수처 찬성하자고 하는 뭐 80%의 국민들은 아마 검찰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못 믿는다고 할 거예요. 아니, 기소를 했냐 안 했냐. 예. 검찰의 문제는 오죽하면 별명이 권력의 신약이었습니까? 그거는 검찰 스스로 자초한 문제였다. 그래서 사법개혁 얘기도 하고 검찰 보고 권력의 신약이 되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제가 언론에 있으면서도 그걸 수십 년간 얘기했던 지금도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가 지금도 느낄 때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국민들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낄지 뭐 제가 이미 설문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검찰의 권위라는 건 그때부터 많이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뭐 단계별로 또 가는 방향도 있을 거고 공직자 수사처는 또 만들어서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저는 뭐 다방면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법적 개혁들이 저는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일이 좀 되는 게 보였어요. 목적이면 그렇지.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논의의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무리수를 뜨는 게 문제예요. 자유한국당도 네, 그 네. 황교안 대표한테 빨리 문자하세요. 선거법 그
뭐 비례대표도 앞서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안 빨리 들고 가세요. 지금 상중이시라. 국민들 많이들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패스트트랙 하니까 네, 그게 뭐냐 미루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요. 우리도 뭐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거다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뭐 언론도 사실 또 그렇게 부각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뭐 전부 다 집 앞그릇 챙기기 싸움이다라고 그렇죠. 국민들 볼 것들. 때는 네. 그렇죠. 아니요. 마지막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